이교수의 미술평론이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교수의 미술평론 시리즈의 운영 지침은, 나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고, 난 공부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술작품에 대한 논평은 목표가 아닙니다. 미술작품에 대한 논평으로 생각하시면, 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팔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접근하는 학교를 하고 있고, 이게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다. 또 하나는 작가 자신의 담론. 이 여대 화가 미술가들은, 자기 의견을 꼭, 많이 쓰죠. 그 의견들이, 이 미술평론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중이었었는데, 특히 이번에 전시된 원계홍이라는 분이 거의 발굴된 거죠. 탄생 100주년 기념전 성공미술관에서 했었는데, 어, 관객의 여러 같은 성원에 입입어서 좀 연장이 됐죠. 6월 4일까지. 그 정도로 새롭게 발견된, 처음 지금 알려진 분이죠. 그러니까 55세에 그 그림을 전시를 열고 57세에 돌아가셨는데 2년밖에 안 발표됐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전시가 되고 미국에서도 전시가 되고 인정을 받기는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원계양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분은 이제 두 명의 소장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소장을 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여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드라마틱한 거는 이제 화단의 얘기고, 내가 이걸 드라마틱한 걸로, 본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시회를 관람하는 도중에, 이게 이제 이 전시회를 계기로 원계홍이라는 회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다, 얼만큼 중요한 사람이다고 전할 텐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대표를 할 사람이다, 까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잔느 위트릴로 같은 인상파 화가의 모방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서서, 그게 아니고, 이분이 독창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거를, 방어를 아마, 어, 화단에서 해야 될 텐데, 그 근거의 일부를 내가 설명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의도하지 않았던 미술 평론을 쓸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원계영 화가의 독창성 근거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밝히려고 미술 평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작가 자신이 쓴 말을 정리를 하고, 그 작가 자신이 쓴 글을,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말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미술평론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평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배경으로 한, 문학평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연계하는 얘기들은, 사담으로는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만 공개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이게 전시장에, 본인이 쓴 글들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한편 벽면에. 그걸 보면서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었어요. 어, 원시미술, 크로마뇽인의 벽화 같은 걸 보면 추상이죠. 그 추상을, 원계영 화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의 세대를 극복하려는 예술 작업이었다. 고대 원시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추상 미술도, 자기가 하려는 추상 미술도, 또는 지금 시대의 추상 미술도 바로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려지는 회화의 리얼리즘, 묘사하는 거죠. 재현하고 묘사하는 리얼리즘은 안정된 시대의 예술 양식이었던 거고, 지금은 원시 시대의 추상 미술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추상 미술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작가 노트의 팜플렛의 작가 노트의 얘기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갖고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들을 갖고 연결해서 원계용 화가의 예술적 상상력의 이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술이란 항상 일종의 긍정의 작업이어서 말하자면 경의와 향수를 긍정하는 것이 된다. 근데 긍정은 부정의 긍정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이 말은 긍정의 작업이란 말은 부정하는 허물을 인정하는 어? 부정의 태도를 택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없는 작품을 제작하는 그게 이제 결과물이죠.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독수리 다법이라서 이렇습니다. 물을 제작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공정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력이 작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이라는 게 언제나 현실 속에 있는 어떤 현실 속에다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그거는 경의와 향수를 긍정하는 것이 된다. 이게 뭐냐면 향수는 노스텔지아죠. 쉬운 말로 썼는데 사실은 어려운 말들이에요. 노스텔지아, 어, 근대 이데올로기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하나가 과거의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관한 근대 이데올로기는 노스텔지아죠. 미래에 관한 현대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이 근대 사회 속에서의 내부에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쪽에서의 그 세계관을 무시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표현되냐면 미술작품이니까 당연히 형태, 형체, 선, 그죠? 그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회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직되어 요 말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조직되고 명확히 한정된 신상을 전달한 수단으로 존속시킬 거라고 유망하지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기존에 이게 이제 요망하지만 희망되지만 그렇게 기대되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세계관을 어? 명확히 한정된 그 말이 그 소리예요. 명확히 한정된 충분히 조직되어 명확히 한정된 이미지, 심상 이미지죠. 이거는 뭐냐면 근대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게 어? 조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응? 한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하는 도구로서, 그죠? 형태, 근대 미술의 형태, 색채, 선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 소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형태 미술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사용하는 거죠. 현대 미술에도 사용하고 근대 미술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한 거예요. 나는 이 원계형 이분이
55세까지 발표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론을 확립하느라고, 그래서 55세까지 발표를 안 하고 겨우 2년만 활동을 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얘기죠. 자기 돈을 다 썼다는 거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사명감이 들었어요. 이 이론을 설명하지 않으면 모방으로 이 말이 되냐, 모방으로 여겨진다면 이건 너무 후배로서 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 제동을 걸기 위해서 미술 화가 쪽도 아니고 미술 평론가도 아니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것도 다만 무엇이든 심상이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할 거라면 뭐 때문에 고민을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새로운 구성적인 심상이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근대 회화의 제작법을, 이분은 다 그림들이 근대 회화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상파화가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대 회화의 제작법을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더라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롭게는 단순한 좀 새롭게가 아니라 즉 근대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런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설명이 안 된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구상적인 시상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구상적인 심상, 구성을 해놓은 거죠. 구성을 해놓은 거죠. 심상을 구성을 해서 근대의 제작법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지들이 구상해서 그림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회화처럼, 똑같은 회화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구성적인 심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이때 구성적인 심상은 이 새로운 구성적인 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내부의 생명을 강화시킬 힘이나 원망을 환기시켜 생존하는 권리를 주장시켜 그것보다 이상의 발전을 조성하는 심상을 말한다. 뭐냐면 그것보다 생명을 강화시키는 힘은 그런 게 원래 예술에 있죠. 그리고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그건 좋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나 원망, 소망하는 거죠. 그를 소망하는 바를 그려서 그림이 그렇잖아요. 뭐 일작품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환기시켜서 생존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생명에 살아있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보다 이상의 발전. 그것보다 이상. 이게 옛날 표현이라서 그런데 그 이상. 기존의 예술의 어,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그러니까 초월, 이 방식으로. 이게 탈근대적이죠. 포의 탈근대 방식으로. 그것보다 이상의 발전을 조성시키는 심상. 그 뜻이에요. 그거를 오해하기 딱 알맞게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딱 알맞게 쓰여 있어서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당신 잘못 읽었어. 다르게 읽어도 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 하고 말한다면 뭐 그거는 할 말이 없지만 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대회화의 제작법을 존중한 원계영 화가와 그런 이유는 관계의 정동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 작업은 미래의 정동을 형태를 만드는 게 여기 있죠. 근대 미술의 형태와 색채와 선, 그 형태화하려는 것.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인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술 작업이 아무리 새롭게 됐더라도 관객의 미술 작품의 정동이, 미술 작품에 있는 정동이 그게 미래의 정동일 텐데 그 미래의 정동이 관객의 정동하고 만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작가 노트에 써 있는 말을 인용하자면 그다 팜플렛에 있는 겁니다. 균형이 잡혀 있고 색채가 조화되어 있으면
작품으로서는 충분하다. 작품은 그게 그 근대 회화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회화의 기법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제 같은 건 필수한 게, 필수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근대적인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어? 근대화의 기본적인 주제가 그런 필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대화에는 당연히 근대화로서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회화는 말하자면 그 자체가 주제며 그 회화가 새롭게 주제를 그 자체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물론 아름답기는 한 거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새로운 회화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주제에 갇히지 말아라 그 소리랑 같은 거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심하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구원의 전망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의의를 찾는 예술 작업 과정 그거는 거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목표, 지배, 명예 등 별명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5살까지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고생을 하면서 부인도 이대 출신이신데 같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유산을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 부인도 그에 동의를 해서 도와준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내면에서 원기영 화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목표, 그 지배나 명예 등 절망에서 이 지배나 명예는 뭐냐면 근대사회, 그치? 근대사회의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목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지? 이게 지배나 명예, 권력이죠.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절망의 소용돌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근대사회의 성공의 목표를 향해,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만, 그것을 향해 갈 수 없다는 예술적, 시적 상상력.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는 예술 상상력인데 그 중에서도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문적 상상력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응? 그걸 목표가 뭔지는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것을 향해 갈 수 없다는 예술 상상력의 이 부여하는 바,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우리 전망.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어? 공동체적인 그때는 구제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구제나 구원이랑 같은 말 같아요. 구제의 전망을 전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그 절망의 소용돌이죠. 자기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뻔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절망을 안 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달라진 거죠, 세상이. 원계형 화가가 지금 인정받는 것도 달라진 거고, 그만큼 예술가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빨리 봐서. 예술가의 세계란 쟁투와 질투, 여망과 절망, 책무와 불성승들이 소용치는 절망적인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사회의 성공이 예술가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는 남자는 선인, 착한 사람에 속한다고. 선인 착한 사람이죠. 또는 하늘에. 하지만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되고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끈질기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또 겸허하고 탈속적이고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최대 위험은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아이나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이미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고했던 말이 거의 같은 말을 이게
같은 말, 거의 같은 일개가 젊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이 젊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의 주제가 말하자면 이거예요. 성공 최대의 위험은 성공이다. 이거 안 이 젊은 신의 편지는 안 보신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수준의 인식에 도달을 했어요. 성공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끈질기게 않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과하고 탈속적이니까 성공에 배반되는 거죠. 이율적, 배반적이고 모순적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보자면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건데 이제 그 틀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술이 생산 시대의 기계화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산 시대의 기계 반작용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베냐민 등이 했던 아주 중요한 선언이고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핵심 베냐민의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화 시대의 예술이라는 글이 있죠. 문제는 이 원계형 화가는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요거는 이론이지만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실조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원계형 화가의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접 인용인데 예술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류의 실제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자체 말은 베냐민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인류를 위해 어떤 류의 실제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반발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했는데 그게 또 있어요. 그런 증거가. 예술이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존재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단순히 기존의 기계화 시대에 대한 반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우라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죠. 이게 아우라가 그죠? 음. 예술이 아우라가 없어졌다고? 그 아우라는 근대에 있던 수공업의 아우라를 주로 베냐민은 말을 하는데 이 과거, 그지? 과거 예술이. 예를 들면 수공업 제품처럼. 그런데 이, 이, 이 원계영 씨 이 화가는 팔근대 시대의 시스템을 창조하는 원리, 시적 상상력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래죠, 미래. 베냐민이 과거를 얘기했다면, 응? 과거를 얘기했다면, 원계영 화가는 실제 영향을 따지 않아서, 그걸 따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작용 만들어내면. 그 미래의 작품이죠, 미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미래의 작품을 실제하는 것으로 진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그것이 존재하는 과정. 그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존재하는 과정이 뭐예요? 존재하는 과정. 그건 시스템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술로 그 실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실제는 탈건된 사회죠, 지금 현재. 그죠? 이 실제는 앞으로의 세상, 근대사를 넘어서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과정을 강조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은 일종의 구애 같은 것이라고, 구애라고 말하는데, 구애는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죠? 이성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예술은 일종의 구애예요. 누구한테 구애해요? 관객에 대한, 그죠? 관객의 공동에 호소하여, 그죠? 공감하게 하는, 감격하게 하는, 공감하게, 감격하게, 감동하게 하는, 하려는, 그죠? 그런 일종의 구애 같은 것이지요, 존재성이. 그죠? 예술의 존재성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동안 소비되어 가는 것일 것이다. 연소하여 다만 검은 재만 남겨졌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단순한 구애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동안에 소비되어 가지만, 검은 지만 남겨졌지만,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또 그 얘기가 또 다른 팜플렛에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회화는 일종의 구애 같은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지만, 그죠? 참다운 회화는 사랑일 것이다. 사랑은 단순히 구애하고 나를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술은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유일한 자유이며 국제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예술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예술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많이 쓰고 있는 시적 상상력이에요. 그 예술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산문적 근대의 세계관을 포괄하는 하려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포열하여 새로운 팔근대의 세계관의 시스템을 상상해내는. 이건 시가 아니면 어렵죠. 창조해내는. 창의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의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상상력을 말해요. 그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술이에요. 그 원계영 화가가 말한 예술이 그래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현대라는 단어를 썼지만, 현대에 있어서 인간에게, 그래서 유일한 자유란 말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유일한 자유는 자유가 다 있는데 왜 유일하다 그러냐? 아니라, 이거는 근대 시대를 벗어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구제라는 것이 예술에 관한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술은 단순히 그림 그린 예술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시적 상상이라고 내가 말할 때 말하는 거는 예술작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작품이라면 작품이 무슨 예술작품이 뭘 세상을 구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예술은 영원한 판이인 객관적인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실제 제작으로, 감상은 예술이 아닌 것이다. 예술이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존재의 과정, 실질적인 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일생을, 이 인간의 숙명이 가진 의미, 그죠? 이런 사람이 사는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없다면, 이건 다만 허무주의일 뿐이고, 다양한 형식의 자기 기만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죠. 모조품일 뿐이고. 미술작품을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런 허무주의, 다양한 형식의 자기 기만, 모조품인 세상 속에서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 구원의 작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단한 경지가 원계형 화가에게 있는데 이런 대단한 경지를 이런 식의 그 모방 논란이 될 가능성이 너무 위험성이 높아져서 원계형 작가의 독창성 근거를 설명하는 의도에서 이거를 썼고 이걸들이 원계형 작가의 화가에 관해서 화가에 관한 담론 형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